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든 것들이 약간 조금 진지했거든요. 만든 컨텐츠들이. 그래서 키스킷하고 수학의 군을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한 건데, 갑자기 너무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뉴스를 좀, 이번 세션 클립은 뉴스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뉴스 원래 기사는 제가 지금 브라우저 보이시죠? 이 한글 문서인데요. 한글의 원문이 영어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살살 읽으면서 기사를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글씨를 좀 작은 화면에서 좀 키워서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크죠? 네, 더 키워야 되나? 더 키워볼까요? 플러스. 오, 더 좋다. 자, 이 기사의 주제는 LLVM이 뭐냐? 그 다음에 러스트, 스위프트, 클랭 그 등등의 뒤에 있는 힘. 그게 LLVM이란 얘기겠죠? LLVM이 이제 컴파일러 프레임워크인데, 컴파일러 프레임워크이면은 뭐 하는 거냐? 근데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머신 코드, 머신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해낸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걸 써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내거나 기존 언어를 강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LVM은 이제 많이 화두가 됐고 또 LLVM에 관련된 책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LLVM 진짜로 제대로 파고 싶으시면 뭐 무궁무진합니다. LLVM 자체가 오픈소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LM하고 요새 많이 헷갈리죠. 라지 랭귀지 모델. LLM 아니고 LLVM입니다. 여기에 LL이 뭐의 약자일까요? 그거 나오나 모르겠는데 해봅시다. 지금 이제 개발 쪽 씬, 뭐 힙합 씬, 뭐처럼 개발 씬이 요즘 새로운 언어와 기능들로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그죠? 러스트. 와, 모질러 러스트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러스트에 일조하고 계시던 분이 있어요. 윤원? 제 이름을 정확히 못 외웠는데, 근데 한국 분입니다. 지금도 아마 러스트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 통해서 러스트라는 언어를 알게 됐어요. 러스트를 만들고 계시는 분한테, 러스트 만들기에 참여하시는 분을 통해서 러스트라는 언어를 알게 됐습니다. 러스트는 단어 뜻 자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거 긍정, 부정을 논할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녹, 녹, 녹슨다 할 때 녹이거든요. 녹슨이란 형용사가 러스트예요. 여기 뒤에 y 붙은.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을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좀 구슬픈 느낌이 살짝 드는데, 하여튼 그런 동네가 있을 정도로인데, 언어 이름도 러스트예요. 아무튼, 뭐, 러스트고, 그 다음에 애플의 스위프트, 오브젝티브-C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그 애플 전체 생태계에 제1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죠. 뭐 지금도 뭐 오브젝티브-C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틀린, 네, 젯브레인에서 만든 코틀린, JVM 기반의 언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러스트, 스위프트, 코틀린, 뭐 3파전까지는 아닌데, 약간 신생 언어계의 기린아들이 얼핏 보면 약간 비슷할 때도 있어요. 셋이 다. 물론 그런데 이제 셋이 다라고 하면 좀 퉁치면 그렇고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 근간도 좀 다르긴 하죠. 예, 그래서 뭐 메모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코틀린 같은 경우는 일단 JVM 기반이니까 값이 컬렉션 할 테고, 스위프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오브젝티브 C 기반이니까 이제 리테인 카운트를 관리를 하고, 러스트는 좀 다르죠. 오너십이라고 해서. 어쨌든 흥미로운 차이들을 보이고 있는 언어들인데, 이 세 언어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입니다. 그냥 논평이라는 다음에 새 언어가 다 꽤나 뭐 언어로서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는 진부 아니고 진보한 형태,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단순한 형태였던 자바도 계속 복잡해지고 있긴 하지만 자바나 또 뭐 그런 언어들에 비했을 때는 훨씬 좀 문법적으로 좀 기능이 많다. 그런 거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개발하시는 분들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 베리언트, 파이썬 변종인 모조도 이 기반이라는군요. 재밌는 건 모조 자체, 모조 색이 이끌고 있는 분이 바로 LLVM 만드신 분이기도 하죠. 크리스 레트너. 제 이름을 이제 힘들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왜 LLVM을 쓰고 있냐? 얘네들이 왜 쓰냐고요? 뭐 이렇답니다. 속도, 뭐 안정성, 편의성, 뭐 이직성, 힘 요새 힘이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얘네들이 무슨 역기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 언어를 만드는데 이게 새로운 툴이 왔는데 컴파일러에 이게 큰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된 이 생태계가 풍부하게 된 큰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컴파일러들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냐? LLVM이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LLVM 오픈소스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 레트너, 스위프트, 애플에서 스위프트 만드셨던 분,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박사를 하셨죠. 이걸로 박사하셨을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그렇고요. 만드셨다고 합니다. LLVM이 뭘 쉽게 하는 거냐면,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거를 쉽게 해줄 뿐 아니라, 기존 언어들의 개발도 강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 길을 보면은, 뭐 지금 보면은 뭐 툴이 있는데 뭐 자동화를 해서 뭐 너무너무 감사가 지났 야, 땡클리스는 뭐예요? 땡클리스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 감사가 없는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요.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데 땡클리스 파트를 자동화한다? 야, 감사가 없는 거는 무자비한 이런 뜻인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실 우리 이런 건 영어 공부를 겸하고 있잖아요. 네, 뭐 제가 네이버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생색 안 나는 와 어렵다.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Thankless. Thankless. 녹음 잘 되겠죠? 네, 그래서 힘들기만 하고 보상은 못 받는 생색 안 나는 그렇군요. 가장 생색 안 나는 일 가장 생색 안 나는 부분 네 많은 그런 부분들 뭐가 생각이 안 나가요? 컴파일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출력 코드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식하는 거 다양한 플랫폼과 아키텍처 플랫폼이라면 이제 아마도 OS 쪽이 있고 아키텍처는 아무래도 이제 CPU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겠죠. 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ARM이나 X86 인텔이나 이제 뭐 두 개죠, 그죠? 뭐 요새 모르겠어요. 이제 또 리스크 V가 또 리스크 5인가 리스크 V인가 그렇게 또 흥하면 또 어쨌든 다양한 아키텍처 플랫폼을 상대를 하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키텍처 특화된 최적화 같은 것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언어의 메타포 같은 익셉션 같은 그런 것들도 내가 또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렇고 이거의 자유로운 라이선싱 뭐 상업적 이용 뭐 다 해. 뭐 다 필요 없다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게 참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이제 상업적 이용에 상당히 껄끄럽게 라이선스가 돼 있으면 어렵죠. LLVM이 라이선스가 뭐길래 그러지? LLVM 어디 봅시다. LLVM 공식 사이트죠? 라이선스 아파치 라이선스군요. 네. 아파치 라이선스 이제 BSD 계열이라고 보통 불러서 상업적인 이용에 큰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제약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파치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편하게 상업용으로 쓰였었던 것도 있죠. 자, 그 다음에 LLVM 언어 집단 로스터 많죠. 스위프트 그렇고 러스트 저는 사실 러스트가 LLVM을 쓰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었어요. 러스트는 직접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클랭 많은 컴파일러들이 LLVM을 쓰는데 클랭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이 컴파일러 중에 클랭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컴파일러 중에 클랭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클랭이 이제 C++
C++ 컴파일러 이름이 C랭이라서 C랭이라고 발음하는 건지 클랭으로 발음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모노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NET 임플리멘테이션. 지금은 사실상 이게 이제 .NET 코어라고 .NET 코어도 오픈소스로 돼 있나? 어쨌든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특히 맥에서의 .NET 구현은 맞을걸요? 그래서 뭐죠? 유니티가 C# 쓰잖아요. 유니티 이제 맥에서 유니티 쓸 수 있거든요. 유니티 에디터, 유니티 그 개발 환경. 거기가 아마 C#이 모노로 돼 있을 거예요. 하부가.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노는 네이티브 코드로 생성을 하는데 컴파일을 하는데 LLVM 백엔드를 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군요. 그다음에 코틀린이 보통은 JVM 랭귀지만 노미널리 난 노멀리인 줄 알았어요. 노멀리가 아니고 노미널리고 노미널리는 뭔 뜻이에요? 노미널이 뭐지? 노미널? 명목상 하하 좋은 뜻인데요? 명목상 이름 그냥 명목상이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 이 명목상이란 거는 명목 한자로 명목이 뭘까? 명목상 원래 이게 지금 보면 이름뿐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이름상 뭐 이런 뜻인데 약간 좀 다르게 볼까요? 명목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돼. 국어사전. 여기도 있다. 명목 이름 명자의 눈목자죠.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 구실이나 이유, 표면적으로 뭐 이런 뜻인 거죠. 명목상.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쩌면은 그냥 코틀린은 태생을 보통은 JVM 기반 언어라고 하니까 JVM 언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또 그렇다고 마냥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코틀린 네이티브라는 컴파일러 기술을 써서 코틀린이지만 JVM 아니고 바로 머신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할 수 있게 한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생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광고가 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혹시 이런 기사 같은 것도 해설할 때는 뭔가 뭐 해야 되나? 그냥 오히려 도움 주는 거 아닌가? 여기 인포월드인가? 뭐 알아서 연락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LLVM의 중심에 핵심에 이게 라이브러리인데 머신 네이티브 코드 자꾸 머신 네이티브 코드란 말이 나오죠. 뭐 기계어 코드 아니에요? 기계어 머신 랭귀지 기계어 코드. 그러니까 이제 기계에 네이티브 하다는 거는 기계한테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해석 번역 통역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기계한테는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한테는 영어를 말하면 통역이 필요 없죠. 뭐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기계한테 통역이 필요 없는 거는 기계어 그리고 이제 보통 CPU나 이런 애들이 받아들이는 인스트럭션 그 자체죠, 그죠? 명령 자체. 자, 개발자들이 그 API를 써서 그런 인스트럭션을 아까 얘기했던 그 CPU나 이런 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중간 통역이 필요 없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어낸답니다. 와, 이게 DAPI라는 게 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작을 한다고 한다면 좀 그렇죠. DAPI 그 API 그게 뭔데 LLVM의 API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LLVM의 API 약간 고민되는 건 API가 하나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라이브러리 한 거 보면은 통일성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단수로. 자, 그건 그렇고 포맷 코드 네, 자 어떤 형식이냐면 Intermediate Representation 아니 그 약자로 IR 어라고 발음하지는 않겠죠, 그냥 IR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LLVM을 써서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는데 머신 네이티브 코드를 생성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머신 네이티브 이걸 머신 네이티브로 해야 되나? 그냥 인터미디엇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릅시다. 인터미디엇 레프레젠테이션 코드로 생성을 해요. 자, 그래서 LLVM이 그걸로 생성한 다음에 그 IR을 스탠드얼론 바이너리 오 퍼포머짓 한다고 하죠. 컴필레이션 JIT 컴필레이션 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탠드얼론 바이너리로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컴파일 이제 뭐 이거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한글로 써보셔도 돼요. 아이고 한글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영상 그 뭐죠? 설명에 둘 다 나눠놓을 거니까.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할 건데 그 목적어가 dir이잖아요. 그 생성한 intermediate representation 코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그거를 뭘로 into 한 다음에 A오와 B입니다. 요렇게랑 요렇게인데 A 오와 B가 아니네. 여기까지가 A네요. 컴파일 이렇거나 이거죠. 맞죠? 네, 맞죠? 여기 퍼폼 동사니까, 그죠? 이것도 공사고. 그래서 스탠드얼론 바이너리, 그러니까 독립형 바이너리,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에 의존성이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로 컴파일을 하거나 IR을 아니면은 그거를 IR에 대해서 JIT 컴플레이션을 just in time 그 시점에 딱 그 시점에 한다 이런 거죠. 이제 미리 하는 거는 ahead of time이고 그 시점에 딱 하는 거는 just in time이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to run in context of other program. 요건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to 부정사가 뭘 꾸미는지가 사실 좀 그렇죠. 뭐 이렇게 위치했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앞에 퍼폼 요거를 꾸민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언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어떤 때냐면은 아마 이게 부정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코드일 수도 있어요. 이 코드에 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컨텍스트 오브 아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맥락 중에 실행하면서 그 코드를 그러니까 그 IR 코드를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그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나 런타임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컴파일 D IR into 스탠더드 IR까지는 엄청 간단하죠, 그죠? 이게 보통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헤드 오브 타임의 컴파일러잖아요. 그냥 어떤 소스 코드를 나 이제 컴파일해서 이제 나 그 실행 파일 만들고 싶어 하는 경우에 뭐 링킹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링킹 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한 큐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소스 코드 IR 스탠드얼론 바이너리 그냥 바이너리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요건 상당히 우아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컴파일 해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컴파일을 하는데 그 맥락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터프리터나 런타임 뭐 이럴 때 할 수 있다. 뭐 런타임이랑 여기 보면은 오화가 약간 대등한 느낌이잖아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on 한 다음에 인터프리터 or 런타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게 관사가 자꾸 영어가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었으면 여기다 on 런타임이었겠죠. 그죠? 요게 그냥 퉁쳐서 하나인 거죠. 그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 런타임 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 모든 언어들이 다 컴파일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스 코드를 주면 그거를 그냥 이제 미리 컴파일을 안 하고 일단은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이죠. 근데 그 인터프리터가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이 이제 런타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이거 이렇게 인터프리터로 하면 너무 좀 그런데 좀 빨리 할 수 없나? 빨리 할 수 없다는 게 빨리 그 실행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프리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서 실행하면은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just in time JIT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오래 했네요. 자, 아무튼 LLVM API가 뭐 프리미트 뭐 이런 거 제가 기본적인 뭐라고 하더라 재료, 도구, 원시 도구, 수단 이런 거 제공해 주는데 보면 많은 표준적인 구조나 패턴 뭐 이렇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언어가 함수라는 개념이 있고 글로벌 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 다 많은 언어들이 요새 코르틴 유명하죠. C foreign 뭐 펑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C 외부 함수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언어들이. 그러니까 LLVM은 그런 것들을 표준 엘리먼 구성 요소로 IR에 갖고 있어서 뭐 코르틴이나 뭐 C 라이브러리랑 인터페이스 하는 것도 메타포를 잘 갖고 있다. 메타포를 이게 메타포가 원래는 비유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메타포는 비유란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찾아볼까요, 한번? 뭐 이렇게 된 거. 뭐라고 찾아봐야 될까? 프로그래밍 언어 메타포어 란 하면 더 좋겠죠? 대답이 좀 여기는 소유라우는 메타포를 통해 한국 문서가 좀 그런가? 어떨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프로그래밍 랭귀지 메타포 메타포 메타포가 스펠이 이렇게 되나요? 메타포가 뭐냐? 직접 AX를 다른 Y로 매핑하는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는 은유가 아니고 직유 아니에요? 직유? 요새 직유란 말 쓰나? 아이고, 네. 메타포 여기서 찾아봐야겠다. 그죠? 메타포. 너무 영어 사전을 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스펠이 이게 R로 끝나나 모르겠어요. 야, 맞나요? R로 끝나네. 은유라고도 있죠. 은유, 비유. 그죠? 은유,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GQ 아니네 의외로. 그죠? 형용사도 있는데요. 적당한 뭐 이런 뜻도 있는데 형용사가 여긴 명사인데 이상한데 명사죠. 예, 이렇게 돼 있고 비유 그죠? 은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네 코르틴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있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죠 설명이. 아 여기 있다. 어 good metaphor intends to prove what this means. 어시고 아 이거 어렵네요. 여기서도 그냥 비유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느낌이 그게 아닌데. Priming metaphor, closed. This common language what gives us email. 메타포리칼도 있어요. 메타포리칼 모델도 있어요. 어우, 이거라도 봐야지. 글씨 너무 작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네요. 설명들이. 그죠? 프레이밍 랭귀지 메타포. 프레이밍 메타포. 난 테크니컬 폭스. 비유인데 이건 그야말로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메타포가 뭐냐? description of object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뭐냐면 대체물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코르틴이나 인터페이스를 위한 표현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 도구가 있다, 수단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왜 메타포라는 표현을 썼지? 자, 그 다음에 바퀴를 다시 만드는 대신에 바퀴를 다시 만드는 대신에 네가 그냥 LLVM 구현을 써라. 좋은 뜻이네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해라. 뭘 하고 싶은 건데요? 그림이 지금 나왔는데 그림이 좀 흐릿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이 C코드고요. 가형적인 헬로 월드. 왼쪽이 그 IR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IR로 바뀌는 거죠.
예제입니다, 예제.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대략 뭐 문자열 헬로 월드 리터럴 만든 것 같고 메인에 i30이나 아마 32비트 정수인 것 같고 뭐 대강 느낌이 오죠, 그죠? 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제가 그냥 이걸 막 탁탁탁 옮기진 못하겠네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클랭 컴파일러로 한 거죠. 클랭 컴파일러가 C 소스 코드를 IR로 바꿉니다. 중간중간 거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LLVM 이해하려면 C 언어에 대한 에놀로지는 또 메타포랑 또 뭐지? 이것도 비유잖아요. 유사점? 유추? 아유 어렵다. 예. 자, 그래 봅시다. C는 종종 굉장히 이식성이 높은 수준의 어셈블리 랭귀지로 어셈블리 랭귀지 거의 네이티브 머신 네이티브 머신 코드 머신 랭귀지인데 왜냐하면은 C가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드웨어랑 굉장히 가깝게 매핑해주는 대응시켜주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아키텍처와 또 해서 이식이 됐고 그래서 C가 매우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식성이 강한 어셈블리 랭귀지인데 네. 뭐 그렇다고 하죠. 네, 특정한 어떤 점에서는 하지만 그런 특정 목표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C가 그죠? 이식성을 목표로 해서 만든 건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 라는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C가 어셈블리랑 가까웠고 또 뭐 가깝다 OS랑도 가깝고 하다 보니 뭐 그런 역할을 비스듬하게 하는 것 같긴 하다. 하지만 LLVM의 IR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시작부터 나는 포터블 어셈블리를 지향한다. 와 엄청나네요. C라고 안 그랬을까? 이건 뭐 그죠? C도 원래는 그렇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초기에 머신 코드나 머신 랭귀지나 뭐 어셈블리나 이렇게 작성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뭐 특히 힘들다는 거에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식성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OS,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그 아키텍처, 예, 다 이렇게 각각에 맞게 짜는 기계어로 짜는 거는 너무 하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음, 어쨌든 뭐 LLVM도 그렇다네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게 여기 보면 어떤 거냐면은 특정한 기계의 아키텍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그런 뭔가 이 프리미티브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프리미티브스 명사인데 그죠? 프리미티브 원시 뭐 이런 거 아닌데 원시 프리미티브 형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도 있는데 원시적인 뭐 이런 건데 명사가 명사가 또 뜻이 이렇게 또 허접하네요. 옥스퍼드 허접하네. 명사 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원시인 어근 이거 어근 약간 그렇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근도 조금 어렵네요. 네 어디 한번 봅시다. 다시 해볼까요? 네 뭔가 그런 그 근본 요소, 기초 요소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수형은 maximum bit with underlying hardware 그 밑에 하부에 있는 하드웨어의 maximum 비트 폭에 컴파일에 묶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드웨어가 내 컴퓨터가 지금 몇 비트인지 요새 대부분 64비트 쓰지만 컴퓨터는 옛날에 32비트 쓰고 예전에서 16비트도 쓰고 저는 심지어 8비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몇 비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기계어 코드를 만들려면 짜려면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리미티브 이제 원시 인티저 타입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뭐 네가 필요로 하는 비트만큼 네가 하고 128비트도 된다. 넌 걱정하지 마라. 어이구, 제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LLVM이 다 맡아준다. 멋지네요. 음.
자, 그래서 LLVM 이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고 LLVM의 이런 아키텍처 중성적인 중립적인 디자인이 보는 것처럼 많은 하드웨어에 이식하거나 혹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BM이 코드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ZOS, 그다음에 리눅스 온 파워핏인가, 뭐 X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코드를 헌납 받쳐서 그래서 LLVM의 C와 C++ 포트란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런 거죠. 자, 그런 살아있는 예제를 갖고 싶으면 여기를 가보래요. 가보시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자, 그럼 C나 C++를 LLVM-IR로 바꿔준답니다. 클랭을 컴파일러 하면은 헤드 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되네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어떻게 LLVM을 쓰는가 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은 ahead of time 컴파일러 랭귀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just in time 아니고 ahead of time, 그래서 그냥 직방으로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스탠드얼론으로 만드는 거죠. 가장 우리가 보통 컴파일러라 하면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자, 근데 just in time도 된다네요. 이거 대단한데? 여기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는 코드 생성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계 코드를 생성하는 거를 일반 우리 소스 코드에서 on the fly 실행 중이란 뜻인 거죠. 실행 중, 런타임에 실행 중에. 왜냐면은 그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이라고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LLVM을 하나 봐요. 그래서 just in time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이제 얘기 왜 그런 걸 하냐라고 한다면은 코드를 빠르게 실행하고 싶은데 또 그걸 또 코드 유저랑 래플 리드 이벨 뭐 이렇게 바로바로 치면 되게 실행되는 거 있잖아요. 혹은 인터랙티브 프롬프트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프리팅을 하면서 인터프리터로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되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동작하고 싶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미리 컴파일하지 않은 거예요. 컴파일을 못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렇게 지트를 써서 최적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넘바. 와, 이건 멋있다. 그래서 매스 수학 가속 패키지라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컴파일해서 저스틴 타임 컴파일해서 파이썬 펑션을 선택된 파이썬 펑션을 네이티브 코드로 바꾼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같이 들으시면서 저스틴 타임하고 어헤드 타임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으면 따로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좋은 영상 많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와, 이런 것도 있네요. 포스트그레스 쿼리도 LLVM으로 한다는데요. 대박인데요. 자, 본의 아니게 계속 집이 광고. 자, 그렇고요. 요게 지금 넘바 케이스입니다. 넘바 케이스. 아유, 빨리 넘어가야지. 자, 그 다음에 그냥 그 IR을 네이티브 코드로만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냥은 아니다. 그럼 뭘 하냐? 오토마이즈를 한다는 거죠. 엄청난 그 세밀함, 그 그래뉴러티, 그 조밀함 이 정도? 예, 그래서 하이 디그리라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모든 링킹 프로세스에서 최적화 굉장히 공격적이 그래서 인라인 뭐 데드 코드 뭐 언롤링 룹스 뭐 이런 거 한다. 언롤링 되게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롤링이 갈아 마는 거잖아요. 그 언롤링은 다시 감은 걸 푸는 거거든요. 룹을 언롤링 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이거 뭐 어쨌든 제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팀엑스 시절에 뭐 최적화 얘기를 막 회의 때 하다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CS 전공을 하질 않았어가지고 CS 수업도 별로 안 들었고, 예, 생각보다 그래서 안 들었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봤나 어떻게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룹을 우리는 룹을 이제 감은 거죠. 롤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롤드가 된 거죠. 근데 다시 그걸 펼치면 포문을 쓰는 게 아니고 포문을 진짜로 그냥 예를 들면 i는 0부터 5까지면 i는 0, 그러니까 쭉 쓰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 쓰는 걸 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크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 감싸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롤드가 돼 있는 건데 그걸 언롤하면 두루마리가 다시 평평하게 좀 펴지겠죠. 그래서 i는 1일 때, i는 2일 때, i 3일 때 이렇게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최적화가 된다.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래요. 네. 34분을 가고 있는데, 네, 좀 반쯤 읽었나? 반쯤 됐네요. 그래도 얼추 읽었네요. 자, 그 다음에 덫에 LLVM의 힘이라는 게 뭐냐? 어디에 있냐면은, LLV의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다 너가 직접 해야 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구현하려고 했으면 LLVM 안 썼겠죠? 자, LLVM이 너 대신 해준다. 다음에 너가 필요한 거 딱히 하면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LLVM이 컴파일러 프론트엔드한테 LLVM이 언롤링을 끌지, 컬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진짜요? 스몰러 바이너리스. 여기 좀 재밌네요. 왜냐면요. 언롤링을 하면은 바이너리가 커지는 거죠. 왜냐면 룹은 코드가 간단하잖아요. 근데 언롤링 하면 코드가 중복된 코드가 계속 생길 거란 말이죠. R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무식하게. 아무튼 이게 이제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인생이 트레이드오프죠. 그래서 성능을 개선시키려고 했으나 반대로 이 바이너리 사이즈가 커지고 메모리 글쎄요. 풋프린트가 많아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바이너리 자체가 커지는 실행 파일 자체가 커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살을 주고 뼈를 취한 그런 건가? 자, 그래서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바이너리를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언롤링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 컴파일러 프론트엔드한테 이거 근데 이 영어가 참 재밌네요. 뭐냐면 you could have예요. have가 뭐뭐 시키는 거거든요. 너의 컴파일러 프론트엔드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시킴을 받는 애도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컴파일러 프론트엔드라는 말을 쓰죠. 아마 프론트엔드란 말이 여기 거의 처음 나왔을 것 같은데 나왔나 미리? 자, 컴파일러에도 프론트엔드가 백엔드가 있습니다. 무슨 뭐 리액, 뭐 웹에 우리 프론트엔드 백엔드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컴파일러 세계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클랭이 이제 컴파일러 프론트엔드 격인데,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IR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 LLVM 하다가 어려워요. 너가 컴파일러 프론트엔드한테 시켜야 되는데 컴파일러 프론트엔드는 LLVM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루프 언롤링을 하지 마라. 3단계 그렇답니다.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자, 일반적인 그 범용 언어를 만드는데 이제 그동안 쓰여왔는데 범용 말고요. 여기 뭐 버티컬 굉장히 특수한 게 수직적이라는 게 그다음에 어떤 그 영역의 문제를 푸는데 배트 익스클루시브 베타적인 요거 푸는 데만 쓴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LLVM이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브라이티스트 빛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와, 이게 뭐예요? 드러저리? 뭐 처음 들어본데요? 이런 단어도 있나요? 이거 찾자. 힘들고 단조로운 일 발음이 뭔가요? drudgery, drudgery, 드러저리 슬프네요. 드러저리를 많이 없애준대요. 자, 인크립튼을 할게요.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로 바꿔줍니다. 이게 맞나? 자바스크립트가 맞나? 웹어셈블리 아니에요 이거? 이거 웹어셈블리 같은데. 자, 그래서 예를 들면 IR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바꿔주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언어들 LLVM 백엔드를 갖는 어떤 언어들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 해준대요. 긴 기간의 이 작업의 하나는 LLVM 베이스드 백엔드가 프로듀스 웹 어셈블리. 그래서 러스트 같은 언어가 직방으로
웹 어셈블리를 타겟으로 컴파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는 또 백엔드 얘기가 나오죠. 이거 뭐 약간 좀 정의도 안 해주고 막 안 해주고 막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는 IR을 그 더 네이티브한 코드로, 그러니까 머신 네이티브한 코드로 바꿔서 이제 그 머신 안에서 실행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크립튼 프로젝트는 보통의 백엔드가 그걸 하는데 얘는 뭐 어떤 거냐면 어 그거를 어렵다.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LLVM 백엔드인데 베이스 백엔드인데 뭘 생성하냐면 웹어셈블리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러스트가 만약에 그 LLVM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LLVM 그 프론트엔드가 러스트 소스 코드를 IR로 바꿔요. 그러면 IR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IR을 또 웹어셈블리로 바꿔주는 백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러스트가 최종적으로 웹어셈블리로 바뀌니까 웹에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맞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아주 핫하죠, 엔비디아. 와, 이쪽 글럽. 그렇습니다. 자, 저도 집에 RTX 2060 있는데, 자, 그래서, 기존 언어에 확장을 한대요. 쿠다. 저는 쿠다를 언어라고 생각해다. 쿠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엔비디아가 쿠다 컴파일러 만드는데 LLVM 쓴 건 처음 알았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어와 네이티브 서포트 쿠다라고 컴파일 파트 웹사이트 그렇군요. 그다음에 LLVM 성공이 아주 그냥 난리 났네요. 그죠? 음, 그런데 이런 도메인 특화된 언어들의 이제 그런 성공들이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또 박차를 가하고 있답니다. 스포하고 있답니다. 어, 그- 근데 정작 자기들이 만든 문제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입니다. DSL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번역하기가 IR로 뭐 없이 많은 작업 프론트엔드에서 많은 작업 없이 뭐 많다고 하니까 참 슬프네요. 방법이 뭐가 있냐? 한 가지 솔루션이 멀티 레벨 인터미디어트 MLIR 한 번에 못하겠고 여러 번 나눠서 하자겠죠? 네, 자세히 얘기하기는 나중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멀티 레벨은 뭐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 구조와 오퍼레이션을 편하게 표현한 방법을 준다. 그래서 그거를 또 자동으로 IR로 바꾼다. 텐서플로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LVM을 쓰고 싶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LLVM을 쓰고 싶은데 LLVM을 코드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LLVM 라이브를 지원하는 언어를 또 짜야겠죠? C 뿔뿔이라 합니다. 대부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써서 LLVM을 쓴다네요. LLVM 자체가 C++ 작성돼 있고 LLVM API가 C나 C++ 돼 있답니다. 네, 많은 언어들이 그렇군요. C++ 모르면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아니, 뭐, 이런 얘기는. 어쨌든, 네, 그렇답니다. 물론 그것만 선택이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언어들이 C로 또 네이티브하게 또 바뀌니까, 호출, 바뀌네. 호출하죠, 호출. 네이티브, 아까도 C, 무슨 인터페이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LLVM 개발 자체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가능은 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많이 다른 라이브러리도 나왔다. LLVM 쓰기 위해서. 다 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밝혀둘 건 뭐냐면 이게 영어 기사에 되게 많이 나거든요. 캐비엣. 발음 한 번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caveat, 캐비엣. caveat, 이게 강세가 앞에 있는 것 같죠? 캐비엣. 그죠? 뜻이 뭐라고요? 캐비엣 뜻이 통보요? 통고? 통고란 말 써요, 우리? 캐비엣. 경고요? 아유, 경고? 그렇게 생각하되나?
뭐 그래 봅시다. 뭐 경고라고 합시다.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경고 이런 느낌보다 밝혀둘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떤 언어는 여기 스크롤이 잘 어떤 언어의 바인딩, LLVM 바인딩 이렇게 그 어떤 바인딩, 랭귀지 바인딩 이런 얘기는 뭐냐면요. 올해 LLVM이라는 거가 지금 그 LLVM 라이브러리, API 이런 얘기 하잖아요. LLVM 만드는 사람도 어쨌든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서 만들 거란 말이죠. 여기 같으면 C++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LLVM이. 그럼 C++로 만들어져 있으니 사실 LLVM의 기능을 쓴다. LLVM의 API 인터페이스 쓴다는 거에 가장 뭐랄까 중간 어떤 해석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는 C++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LVM 쓰려는 많은 사람들이 C++로 한다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C++만 하고 싶은 건 아니. 저도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 저 C++ 혹은 C로 돼 있는 C 인터페이스인 LLVM을 쓰려면 일종의 이렇게 그 연결된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통 바인딩이라고 부르거든요. 브릿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역시나 C나 C++보다는 좀 잘 안 돼 있다. 그런 얘기. 역시나 왜냐면 이거는 본진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딴 데서 하고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네요. 파이썬 뭐 이런 것도 있고 자체 C 바인딩. 근데 심지어 C 바인딩은 공식인데도 이제 운영은 안 한대잖아요. 닥치고 C++ 써 뭐 이런 거죠. 귀찮죠. 또 파이썬 바인딩. 파이썬 바인딩이 많네요. 알겠어요. 파이썬 뭐. 자,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LLVM의 다른 언어 바인딩을 만들고 싶다.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LVM을 써서 언어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야 튜토리얼이 있어요. 대박. C++이나 오캄 써서. 네, C++이 낫겠죠. 내가 한번 언어를 하나 만들고 싶다. 좋습니다. 포부 아주 좋습니다. C++ 안다고 가정하고 오캄은 좀 그렇고 그죠? 네,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다. 나중에 한번 해볼까? 간단한 언어 캘리도 그래 컬레이드 이거 스펙 발음 한번 궁금하다. 영어 사전이 있나 모르겠어요. 저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만화경이죠?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Kaleidoscope. Kaleidoscope. 컬레이도스콥이에요. 제가 천천히 발음. 컬레이도스콥. 만화경이라는 언어를 만든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또 다른 많은 언어들로 네, 레벨 튜토리얼에서 휴먼 랭귀지 와 대박. 자 거의 끝났습니다. 와 50분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47분인데 LLVM이 하지 않는 게 뭐냐? 하지 않는 거. 왜 이렇게 LLVM을 또 이렇게 막판에 가서 뒤집죠? 막 짱이야 뭐 킹왕짱 이렇게 얘기하더니 파싱을 안 한다. 그래머 파싱을 안 한다. 프론트엔드가 이런 것도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툴들이 이미 하고 있어서 나는 그런 건 안 건드렸다는 게 레트너 박사님. 잠깐만 성이 레트너인가요? 크리스 맞죠? 레트너 박사님 맞네요. 김 박사님 박사님처럼 레트너 박사님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파싱은 뭐 렉스, 야크 뭐 많잖아요. 바이슨, 플렉버라 너무 많다. 파싱은 여기 보면 컴파일하고는 어쨌든 분리돼 있다. 그 분리된 운명이다. 그래서 놀랍지도 않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놀라운데 그냥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그다음에 또 하나 컬처 이건 약간 에코시스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뭐 이런 걸 설치보다 의존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툴체인 이런 것들. 툴체인이 뭐냐? 근데 이건 이제 그 사실 제가 언어를 만들면 그 언어에 대해서도 또 뭔가 이렇게 뭐 컴파일하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링킹하는 도구도 있어야 되고 뭐 바이너리 뭐 패키징 뭐 어쨌든 도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 도구들이 이제 체인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툴체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전반적인 빌드 환경인 거기도 하죠. 빌드 도구들 집합, 툴킷, 어쨌든
툴킷 툴체인. 어쨌든. 근데 이거 LLVM 만들어주나요? 글쎄, 글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LLVM이 이렇게 제공 안 해주는 원시 재료로 제공 안 해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은 가비지 컬렉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약간 근처에 있는 그 전략들, 와 시나 러스트가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저스트는 근처 맞나? 맞겠죠? 부속, 부속. 네. 어느 정트구나. 어느 정트. 제가 어느 저스틴이었어요. 에드 정트군요. 에드 정트. 명사네요. 발음 제가 잘못했. adjunct, adjunct, 부속물. 스트레치식. 네네. LLVM이 그런 메커니즘이 없대요. 그런 거 안 준대요. 어, 구현해주는 도구는 제공해주지만 구현 자체는 없다는 거죠. 어허, 그렇죠. 날로 먹게는 예, 가비지 컬렉션이 좀 덩어리가 있죠. 그렇군요. 이거 RI 이건 뭐지? RAII? Resource Acquisition is Initialization? 이게 뭔 뜻이요? 프로그래밍 이디엄 툴에서 아마 C++이나 이런 걸 이렇게 봤을 때는 리소스 액quisition이 초기화할 때 리소스를 취득한다 뭐 이런 뭐 리소스 취득은 초기화다 뭐 약간 그런 뜻인 걸 봤을 때는 뭐 그거랑 관련 있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녹화했어요. 51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더 잡소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많이 했어요. 네, 자 다 끝났습니다. 자, LLVM 짱이다 이런 거죠. 너무 급결로했나? 왜 이렇게 제일 많이 눌렀지? 네, 어쩌다 보니 뉴스 하나 소개하는데 이렇게 오래 소개된 얘기인데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LLVM 관심이 생기셨으면은 앞으로도 더 파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